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는지요?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미세먼지 농도도 낮았고 나들이하기 좋은 봄 날씨였습니다. 입춘에 이어서 우수, 경칩, 춘분까지 지난 들녘에는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출래, 불사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접경 지역은 여전히 동절기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마저 여의치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오던 북한의 매체들도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기 경보기 남한 투입과 관련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우롱이자 모독이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심기가 대단히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규모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돌발적인 발언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북미 관계, 밀착된 북중, 예정되는 북러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학관계 속에서 중재자인 우리 정부의 역할 주목됩니다. 오늘 1부에서요.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낸 조성열 박사로부터 한반도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근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한 사안이고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지난 22일에 사전구속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네네. 서울 동부지검에서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검찰 쪽에서는 김 전 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비롯해서 그 산하단체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을 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발을 하니까 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제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래서 부당하게 이제 개입을 한 그런 의혹입니다. 또 후임 감사로 문재인 캠프 환경특보 출신 유성찬 현 상임이사 특혜 임명 부분에도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네네.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이렇게 아마 이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장관의 첫 번째 이제 구속 사례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보긴 해야 하겠습니다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주말에 출국 하기 직전에 이제 딱 발목을 잡혔어요. 2분 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주 그냥 무슨 작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찌됐건 하여튼 출국이 무산됐습니다. 네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수사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긴급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법적인 조치가 사전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착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수사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아마 이제 조사위원회 이제 정례 회의 때 그동안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재수사 착수에 필요한 부분을 보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그 혐의는 특수강간 혐의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뇌물수수 혐의가 아마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긴급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릴 때 이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을 시켜서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가 이제 그대로 이제 재수사 때에도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특수강간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증거가 조금 불충분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그러니까 입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지금 일단 그 방향을 좀 틀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진상조사단은 이제 별장 그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뭐 계좌, 금품 거래 관련 단서 일부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재수사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여야 사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예.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개입 의혹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실체 없는 정치 공세다 뭐 이러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네. 관련해가지고선 해당 병원장 입건까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22일 그 이제 투약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모 성형외과 에 대해서 지금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다 그럽니다. 워낙은 이제 경찰이 이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은 뭐 그쪽에 병원 측에 이제 자료를 전달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걸 계속 거부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입건을 한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은 23일 저녁 6시 반께부터 그러니까 24일 오전 3시 새벽까지 이렇게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새벽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병원 진료기록부, 마약류 관리대장, 병원 컴퓨터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펴봤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 내용은 지금 결정적인 자료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포폴 그 쓴 양을 적어둔 관리대장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일 텐데 이게 보관 기간이 지나서 없어진 상태라 그럽니다. 이게 보관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2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 사건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횟수가 좀 이제 지난 예. 거죠. 네. 지금 뭐 그 이사장 투약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결정적인 뭐 기록은 없는 건데 뭐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제보자인 그 전직 간호조무사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지금 이사장은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사안은요 저희가 2부에서 해당 관련 취재를 해온 취재 기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놓고 얘기를 좀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난 주말 정확하게는 22일 금요일이었어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 같은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었죠. 그런데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까지도 파장이 불가피해지지 않았나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내신 조성열 박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그 북미 관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와서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최근에 그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도 단행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또 지시해서요. 이게 좀 뭔가 미국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 기조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단계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좀 쉬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을 주도해 왔는데요. 그 회담 직전에 이제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좀 강경 발언을 내놨고요. 여기에 이제 미 재무부하고 국방부가 지지하면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볼턴 보좌관의 입장을 좀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도 볼턴 보좌관이 이제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미 재무부가 이번에 이제 대북 제재에 관해서 관련된 이제 중국 기업 두 곳을 제재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이제 추가 제재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과도하게 자극할 경우 자칫 협상판이 깨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추가 제재를 이제 중단시킨 것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시 또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추가 제재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하려고 그랬던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사님께서는? 예, 지금 미 재무부나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또 볼턴 국방부 보좌관 같은 경우는 계속 강경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기보다는 동창리에 이제 그 북한의 이제 로켓 발사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추가 제재를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발표한다기보다는 네네.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타스통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제재를 이제 금지했다. 그러니까 발표하겠다기보다는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금지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금지시킨 것이다. 자, 이 같은 얘기는 그런 결국엔 북한에 대한 대화의 일종의 메시지라고 읽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정작 북한의 입장은 말이죠. 갈수록 조금씩 수위를 좀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대미 공세가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앞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어제죠. 뮬러 특검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기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폭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대미 비난에 이어가 비난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미 문제 제기에 이어서 우리 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족끼리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공조에 너무 밀착돼 있다 이렇게 예. 비판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개성연락사무소를 갑자기 철수했기 때문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 개성연락사무소 갑자기 철수한 이 부분은 우리 측에 대한 메시지 플러스 미국에 대한 강한 자신들의 속내를 좀 비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북측 인원만 철수했기 때문에 이 합의를 깼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조치가 미국의 움직임 직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 이후에 각종 이제 매체, 우리 민족기라든지 온대조선, 메아리 이런 이제 북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비난의 몫을 좀 높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겨냥으로 볼 수 있지만 직접 미국을 겨냥할 경우 자칫 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을 먼저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최선희 국장이 언급하고 있는 지도부의 결심, 이 지도부의 결심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난번 이제 최선희 부상이 타스통신 인터뷰할 때 나왔는데요, 이미. 네네. 대미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합의 채택을 이제 거부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자체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바로 선언하지 않고 선언을 예고함으로써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연관된 이슈이겠습니다만 지난 주에 미국 정보기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이 방한해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 우리 남한 쪽 정부에는 무슨 주문을 했을까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측면일까요? 글쎄 아무래도 정보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주문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이제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얘기했듯이 영변에서의 여러 시설들 그리고 영변 이외에
은닉됐다고 추정되는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마 공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씀을 이제 뒷받침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우리 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사님, 그 영변 플러스 알파 얘기가 지난번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플러스 알파의 포션은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하나 더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나중에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측 통역사는 원모 스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비건 특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원모 싱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영변 이외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과거 핵이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핵탄두나 또 탄도미사일과 같은 이런 이제 그 무기류, 네. 핵무기와 관련된 신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양으로 보면은 영변에 비해서 뭐 훨씬 작은 양이겠지만 미국이 협상에 임한 이유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무게감이 있는 미국의 요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변에 핵시설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50% 따로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시설들이 거의 인공위성으로 해서 시시각각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은 영변 지역 핵단지 내에 이제 그 390여 개 시설에 80% 정도가 몰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중으로 했을 때 50%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나 영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미국이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미 본토에 도달하는 핵탄두나 탄도미사일인데 이 시설들은 이제 영변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양으로 보면은 뭐 1-20%밖에 안 되지만 미국이 이제 그 위협으로 느끼는 부분은 뭐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 그런 것을 이제 가리켜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지금 블라디보스톡 도착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이 언제쯤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제기가 될까요? 예, 저는 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봅니다. 지금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듯이 지금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이어서 북중 정상회담은 4차례나 있었고요. 작년 11월에 새로 취임한 쿠바의 국가 평화의장 네네. 디아스 카넬이 평양을 방문했고요. 금년 3월 1일에는 베트남의 응우엔 푸종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사회주국가가 4나라인데요. 네네. 중국, 쿠바, 베트남, 그리고 옛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까지 해서 북한은 이제 그 대미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플러스 이제 자력 경쟁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아마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중재자 역할 우리 쪽 정부의 역할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게 급하고요. 이걸 통해서 남북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이런 북한의 우선 북한과 미국 간의 첨예한 갈등 구도를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어떤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내신 조성열 박사였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프로포폴 사건의 한 중심에 지금 있는 이부진 호텔 신라의 사장 이슈 문제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난주 금요일이 22일이었어요. 삼성그룹 창립
81주년이었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 건강상 문제로 외발통이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돼서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받아온 것이 바로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맏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입니다. 이 사장을 둘러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이 사장이 이용한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를 경찰이 압수수색하기도 했었죠. 어제 새벽까지 이뤄진 사안입니다. 직접 취재 보도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이 보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죠? 네, 저희도 이제 재벌 관련된 네네. 재벌들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제보자분이 직접 연락이 와서 간호조무사 말씀하신 건가요? 예. 조무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만났고 그 내용들을 수차례에 걸쳐 제보를 받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저희가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제보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증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취재가 되셨는지요? 저희 구체적 증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제보자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보도의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조만간 객관적 검증 내용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의 추가 보도를 직접 보시면 객관적 검증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 속보를 계속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사실 지난해 이미 경찰에 제보를 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제보자께서 지난해 여름 성형외과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를 직접 하셨습니다. 네네. 이후에 제보를 직접 받은 수사관께서 성형외과의 다른 직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직원이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후 수사가 중단됐고요. 수사관 말로는 이제 객관적인 물증 없이 추가 수사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저희 뉴스타파에 찾아오게 된 거고요. 네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불법으로 프로포폴 투약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부진 사장 측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취재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강 기자께서 제보자 이외의 사람들도 좀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때 당시 같이 근무했던 세 분을 직접 만나서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간호조무사 세 분과 그리고 원장님을 직접 취재를 했고요. 네네. 맨 처음에 만났던 분이 그때 당시 간호조무사님께서 일하셨을 때 최고참이었던 실장님이셨는데 네. 실장님께서는 뉴스타파 취재에 일단 거부를 하셨는데 네네. 이부진 사장이 와서 보톡스를 맞았다. 보톡스 시술을 했었는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취재를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경찰을 부르겠다. 그리고 직접 경찰을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다른 두 분을 이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도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해서 경찰을 불렀고 원장님 취재 갔을 때도 똑같이 경찰을 부르는. 예. 취재가 더 진행이 안 됐습니까? 네. 경찰을 부르게 되면 저희가 경찰 분들이 계신 그 상황에서 이부진 사장이 취재 내용들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질문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더 이상 취재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는 방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 기자께서 직접 그 쓰신 뭐 기사 보면은 그 댓글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일반 그 독자들, 시청자들 이런 사람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좀 뭐냐면은 왜 그러면 굳이 프로포폴 투약을 했다면 병원에서 했을까? 그냥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은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어쨌든 이부진 사장이 그 직접 성형외과를 드나들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시고요. 네네. 더구나 저희가 찾아보니까 삼성의료원에 대한민국의 안검하수 쌍꺼 그 눈꺼풀 처짐 현상을 네네. 수술하는 최고 권위자인 의사님도 존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성형외과를 택한 것은 일단 드나드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노출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 판단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 성형외과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뭐 유명 디자이너의 샵이 있고 이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3층에 성형외과가 있는데 이 독특한 점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성형외과의 그런 대우가 있으면 외부에서 차를 타고 건물에 들어와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3층 성형외과에 올라와서 바로 VIP 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이제 VIP 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성형외과가 선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포폴 투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환자의 진료 기록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쪽 병원 쪽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은 환자의 개인 정보라든가 또는 의료법에 근거해 가지고서는 관련된 취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뭐 대응하지 않았겠어요? 네, 지금까지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과 관련해서 그것과는 무관하게 확인하신 증거, 뭐 취재 또는 증언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저희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보도에서 그러니까 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정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증을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연관된 분의 증언을 얻으신 건가요? 저희가 조만간 보도를 할 예정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보시면 네네.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취재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해당 병원에 전현직 직원들 직접 취재를 좀 하셨는지요? 네. 그래서 간호조무사 3분을 저희가 직접 만났고 한 분이 이제 이부진 사장이 와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신 거고요. 나머지 2분은 이제 지금 현재도 성형외과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네네. 취재 거부를 하신 거고요. 원장님께서도 인터뷰를 거부하신 거고요. 이부진 사장 측에 대한 취재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질문을 이제 서면으로 서면으로.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고 일단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뭡니까? 있다 없다 해서 없답니까? 그래서 투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혀 그 내용은 사실이 딱 한 줄만 답을 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성형외과에 다닌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리고 신라호텔 주주총회 이후에 공개적으로 성형외과 다닌 적이 있으며 그때 당시 안검하수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다녔다고 답을 한 겁니다. 네네. 경찰은 지난해 이미 그 제보를 받았는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왜 안 했다는 겁니까, 수사를? 그러니까 한번 이제 다른 조무사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못한 거고 그리고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으니까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수사관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프로포폴 관련된 기획 수사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물증을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현장 조사를 저희 보도 이후에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의 대응은 없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뭐 지금 그 이후에 뭐 병원 측에서 어떤 자료를 숨겼을지 증거인멸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그만큼 경찰이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새벽까지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개연성도 있겠네요. 네, 제보자분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 이부진 사장이 병원에 다닌 진료기록부나 마약류 관리대장에 이부진 사장의 이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CCTV도 병원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약류 관리대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그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 누가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의무 보관 기간이 2년이 지나면 2년 지난 사안이죠, 이거는? 지나서 사실 그 마약류 관리대장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중요한 수사 포인트는 이 관련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증언을 받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강 기자께서 취재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CCTV를 통한 출입의 흔적이 없는 상황, 그리고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기록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은 취재하기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경찰에서 관계자들의 증언 내지는 제보, 진술 뭐 이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앞으로 취재를 좀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일단 경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면서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고요. 네네. 예,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수사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그 제보자들 가운데에서는 전직 간호조무사 말고 또 다른 제보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2분 계시고, 예, 전직 1분 계시고, 그리고 제보자분이 계시고, 네. 그리고 원장님 1분이 계신 겁니다. 이 제보자들은 경찰에 한번 제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잘 그게 이제 제보한 이후에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에 제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빨리 제보를 왜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질문은 안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네네. 제보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뭐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까, 예. 기다려 보다가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포폴이 이제 뭐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좀 분류가 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그 위험한 약품으로 취급을 받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프로포폴 관련 재판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예, 중독성이 강하다는 게 이게 프로포폴 맞고 반쯤 깬 상태에서 다시 약을 넣어서 잠이 드는 과정에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는 그런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을 혼자 맞다가 숨이 멎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과다 투약했을 경우에 맥박이 느려진다거나 호흡이 억제돼서 무호흡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형외과 원장이나 간호조무사들이 혼자 모텔에서 이 프로포폴을 맞다가 숨이 멎어서 숨진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콜뛰기 택시를 불러놓고 뭐 일반인들이 하루에 성형외과 서너 곳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삼성 쪽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석에 좀 누워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삼성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사태가 오너 리스크를 피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이부진 사장의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영향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추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사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영역, 그러니까 취재원들 있잖아요. 병원 쪽 말고 경찰 쪽 말고 다른 쪽에 혹시 취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요? 저희는 어쨌든 간호조무사분들을 계속 취재를 했고 그래서 제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저희 후속 보도를 보시면 제보자 진술의 객관성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사안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은 이 이부진 그 사장이 왜 그곳에 가서 프로포폴 투약을 했을까 이런 그 의문점 하나 있는 것이고요. 병원 측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취재 기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요? 원장이나 다른 간호조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는 크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얘기가 무엇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던지면 말씀은 안 하실 뿐이지 인터뷰를 거부하실 뿐이지 그 말씀을 전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료법 문제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에 대해서 여부를 전혀 말씀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까지 부르니까 저희가 취재가 막혀서 질문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법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환자의 개인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에 기준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뭐 여러 가지로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얘기하기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좀 뭔가 좀 얘기를 가슴속에 있는 걸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추가되는 취재 진전 사안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예,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2부 마치고요. 3부 8시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